애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매일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직장의 어떤 분위기와 그다음에 자기가 척도표를 끊는다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주위의 시선들 아이를 이미 둘을 낳았을 시기에는 제 나이가 이미 좀 많이 차 있었고요. 일자리를 구하려다 보면 이제 나이 제한도 좀 있고 대원 칸타빌은 특별해요. 온 가족의 일상생활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글로벌 주거 문화를 이끄는 대원 칸타빌 공간에 공감해보세요. 공간에 공감하다. 미장지구 대원 칸타빌.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을 전적으로 엄마의 책임으로만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아빠의 역할과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집 가운데 한 집꼴로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이제는 육아도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따로 나누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기만 한 남성 육아휴직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은솔아 왔어? 오늘 뭐 재밌었어? 오늘 뭐 했어 오늘은? 태아는 뭐 배웠어? 오후 3시 허성욱 씨가 집에 돌아오는 딸 은솔이를 맞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물어봅니다. 허 씨는 딸에게 과일을 내주고 마주 앉아 학교에서 보내준 안내문이 있는지 숙제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은솔이가 학습지 푸는 것을 도와주던 것도 잠시. 오후 4시가 되자 다시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5살 아들 경회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인 허성욱 씨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허 씨는 보통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고 8시 넘어 퇴근을 하는데 간호사인 아내까지 3교대 근무를 해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자 고민 끝에 결단을 했습니다. 집사람 그 직장 특성상 이제 출퇴근이 일정치 않고 이제 저도 이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뭐 저녁 때 늦게 집에 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육아하는데 좀 많이 소홀한 면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애들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육아휴직 이후 허성욱 씨의 일과는 가정주부들과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남매를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아내를 대신해서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하고 잠시 쉬다 보면 금세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됩니다. 전업주부의 일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요. 그러니까 뭐 아침 이렇게 하고 뭐 애들 보내고 또 중간에 뭐 청소, 빨래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저녁 때는 뭘 먹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고 이제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봐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런 뭐 고민도 있고 그런 뭐 스트레스도 있고 하더라고요. 경혜야. 허성욱 씨가 경회에게 읽고 싶은 동화책을 가져오게 하자 신이 나서 책을 골라옵니다. 곁에 앉은 경혜는 금세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에 빠져듭니다. 예전에는 양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봐주는 때가 많았지만 항상 아빠가 곁에 있자 아이들의 정서도 더욱 안정됐습니다.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던 허 씨의 아내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식사를 도맡아 하다 보니 요리 솜씨도 부쩍 늘었습니다.
요리는 뭐 거의 제가 거의 다 하죠. 아, 아이들 다 먹이. 예, 예. 전에도 그러면 요리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 이거 휴직 하시면서 좀 드신 건가요? 전에도 요리는 이제 가끔 하긴 했는데요. 이제 취직하면서 많이 늘었죠.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몇 끼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인터넷 레시피도 좀 보고. 이제는 아이들도 아빠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제 아빠가 저 저녁밥 뭐 해주셨어? 카레요. 카레? 카레 좋아해? 네. 아빠가 또 카레 말고 뭐 자주 해주시니? 엄마 라이스랑 찌개. 오므라이스랑 찌개? 네. 아빠 해준 게 맛있어?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 아빠요. 출근할 때보다 여유가 있다 보니 짬이 날 때면 가족과 여행을 다닌 것도 소중한 추억입니다. 휴직도 어느덧 8개월이나 지나 서너 달 뒤면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 아직은 낯선 남성 육아휴직이 어떤 의미였는지 물었습니다. 전담해서 그 육아를 하시는 그런 엄마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고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매일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운영처에서 근무하는 신효성 대리. 신 대리는 요즘 막 입사했을 때와 같은 긴장감 속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1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달 초 복직했기 때문입니다. 신 대리는 휴직을 통해 회사와 동료들에게 큰 고마움을 갖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응원하고 업무를 나누어 맡아줬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육아휴직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일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나눠 가졌거든요. 그리고 상사분들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육아휴직할 때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출근해서 살짝 긴장되기도 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낼 생각입니다. 신 대리가 지난해 4월 육아휴직을 결심한 건 6개월 된 딸과 아내를 위해서였습니다. 한 대학 연구소에 다니는 아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도 벅찬데 박사 논문까지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이 흔한 일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많이 낯설어했습니다. 처음에 육아휴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너희 집에 돈 많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제 아내도 꿈이 있으니까요. 네, 그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막상 육아휴직을 냈지만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우는데 초보 아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1개월을 아기와 부대끼다 보니 이제는 눈치만 봐도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 대리는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통해서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제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결정한 육아휴직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엔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와 친해지게 되었고 아내의 입장도 다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신 대리의 육아휴직은 직장 분위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육아휴직 권장 등 남녀 고용평등 평가에서 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 정책은 여성 근로자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사내 분위기가 남성 육아휴직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도내 한 은행에 다니고 있는 김현창 씨. 김 씨 아내는 현재 1년 계획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7살과 3살, 2살에 3남매를 둔 김 씨는
지난해 9월 아내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출퇴근을 할 때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을 돌봐줄 어른이 없어 교대 근무를 하는 아내가 직장에 가 있을 때면 자신이 상사에게 허락을 얻어 조금 늦게 출근하거나 조금 일찍 퇴근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보살폈기 때문입니다. 가족분이 있으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나은데 가족분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아침에도 와이프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제가 혼자 3명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집안 생활이 이어질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애기들도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죠. 첫째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내의 휴직으로 당장은 한시름 놓았지만 5개월 뒤 아내가 복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퇴직을 해야 할지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직장 생활을 이어온 아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포기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사를 어렵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아는 분들도 많고, 어느 정도 그 직장에서도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를 모두 다 끝내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사례들도 보면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왜냐면 자기 어떤 너무 아쉬워하고. 김현창 씨는 이 때문에 아내의 휴직이 끝나면 자신이 이어서 육아휴직을 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 모두 직장을 유지하면서 육아를 하려면 육아휴직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남직원의 육아휴직 사례가 없어 첫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부담감이 큽니다. 나중에 근무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저 혼자 설레발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아무래도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제가 다시 복직을 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아직 이제 고가나 그런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이 낮은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36.8%가 직장 내 경쟁에서 뒤처질 염려를 꼽았고 34.8%는 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를, 22.8%는 직장과 사회의 시선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내에서 실제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 취재진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지난 2014년에는 60명, 지난해에는 88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해 100명도 되지 않고 여성을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공공기관과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내에 이어 남편이 휴직을 하면 처음 석 달간의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 원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여성 중심의 육아 문화가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의 한 빵집에서 김태화 씨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10살과 6살 남매를 학교와 유치원에 보낸 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영어학원 강사를 그만뒀던 김 씨는 큰애가 4살 때인 2010년 경력을 살려 유치원 영어 강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또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나섰지만 엄마가 없으면 큰애가 심하게 불안해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는 본인과 가족들이 감수해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일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까지 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소홀해지고 저도 힘들어지고 가정과 일을 또 양립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도 직장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만두게 되었어요. 김태화 씨에게는 지금 돌아봐도 아쉽고 속상한 기억입니다. 둘째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던 김 씨는 지난해 말 어렵게 다시 취업을 했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귀가할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무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이미 둘을 낳았을 시기에는 제 나이가 이미 좀 많이 차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력서나 이런 거를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다 보면 이제 나이 제한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력직으로 이제 가자면은 또 이제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빵집에서 일을 하며 다시 조건이 맞는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같은 육아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경력 단절된 원인 중에 첫째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육아 문제였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정말 보편화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특히 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식물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전주의 한 중소기업. 이 업체 보안 전산팀에 들어서자 빈 책상이 하나 눈에 띕니다. 쌍둥이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남직원의 자리입니다. 이 직원의 업무는 대부분 선임인 최희철 차장의 몫이 됐습니다. 당장 시간적으로 좀 많이 쫓기고요. 전에는 직원 있음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반반 부담해서 업무를 좀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한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던 업무를 제가 다 도맡아서 또 추가로 해야 되니까 뭐 2배는 아니더라도 뭐 한 80% 정도 이렇게 업무량은 증가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하던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혼자서 하게 된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자가 나오면 휴직자를 대체할 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대체 인력이 가장 크죠. 이 해당 직원이 그 휴직 승인계를 제출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인력에 대한 어떤 직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은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생각되고요. 하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보낸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은 한 달에 20만 원뿐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휴직자의 업무를 나머지 직원들에게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투입할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고 휴직자가 복직하면 대체인력 처리 문제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며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들은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격려하고 응원해야 할 육아휴직이 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원 사업에 비해서 보통 정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라는 그런 어떤 학습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원금은 어떤 관리적으로 기업이 많이 이렇게 혜택을 주는 입장인데 그 지원금에 비해서는 육아휴직은 너무나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자치단체들도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선 6기 공약으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많이 보내는 기업에게 최대 3억 원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5억으로 늘려주고 우수 중소기업 인상과
유망 중소기업, 선도기업 선정 등의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혜택을 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보낼 때 기업체에서 안을 그러한 부담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는 인센티브에 그 비교를 했을 때 기업체에서 아무래도 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해마다 출산율 1위를 차지해온 전라남도는 민간 기업보다는 도청 직원들의 육아휴직 유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 근무 성적 평정을 최소한 동기들의 평균 수준으로 부여하고 복귀 때도 3순위까지 희망부서를 받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 점수를 3개월간 20만 원씩 지원하고 휴직 중인 공무원들에게 동호회 경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출산율 1위였어요. 금년에 세정시한테 넘어갔는데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공무원부터 우선 설선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전라북도의 맞벌이 가구는 50.8%로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는 자녀 양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아 부담을 나누고 여성의 경력 단절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돼야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육아휴직이 부담스럽고 직장 내 분위기도 사회적 인식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출산 정책에 무려 20조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 다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